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냐? 저는 3S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안정돼 있게 세이프티한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해서 가장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발굴한다면 요즘엔 주마가편 장세라고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든 물릴 수가 있다고요. 한 번씩 흔들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을 잘 발굴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상승 초기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얻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최근에 제가 3S 투자법으로 해서 발굴된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엠텍 130%, 이지 120%까지 날아갔는데 일단 97%, 선익 시스템 80, 또 모아데이터, 브리지템 이렇게 100%, 200% 종목이 이제 속출을 하고 있는데, 자, 왜 이런 흐름이 가능하냐? 절대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섹터를 쫓아가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주들이 잘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 연간 베스트에 의해서 3월 달도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일주일 만에 계좌가 무려 17% 올라가는, 그래서 수익률 베스트 1위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도주를 미리 선취매를 하고 상승 초기의 종목을 잘 발굴해서 못 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은 가볍게 수익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가볍게 1, 2%, 2, 3%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올라가게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최대한 이제 살려서 오롯이 그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주도주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섹터에서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그럼 아까 우리 아영 씨가 4월은 장이 좋아질까요?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은 빨간 장미처럼 바이오 쪽에서 계좌를 활짝 꽃 피워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의 계좌를 빨간 장미빛으로 문들 수 있는 쪽은 바로 바이오. 그 다음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 있죠.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섹터도 이제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이오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다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왜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나? 그동안 안 올라갔기 때문에 4년 연속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업종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우리 그 국내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한다, 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이 뭔가 투자를 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죠. 자, 우리는 세 번의 그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있었어요. 바이오 중에서. 근데 대부분은 대형주가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봐라.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4월은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를 위한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항상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지켜왔다고요. AI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바이오 헬스 쪽을 제2의 반도체로 키워보겠다. 우리 대통령이 천명을 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료기기나 이게 세계 5위를 달성하고 또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50대 안에 들어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탄생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정부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가장 좋은 재료는 임상, 2상, 3상이 성공을 해서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은 이제 HLB란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조만간 아마케가 열리게 됩니다. 4월 달에. 자, 여기에서 이 회사는
간암 치료제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이제 생리학적 활성 비교를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포스터 형식으로.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표적항암제죠. 리보세라닙이 중국에 이제 항서제약하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이게 그 병용 치료까지 마쳤고 이제 이번에 신약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은 빅파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면 이걸 이제 기술 수출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를 받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업은 야, 내가 기술력이 자신 있는데 굳이 팔 필요 뭐가 있냐? 내가 직접 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눌림목을 주면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눌림목을 주면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임상, 2상이나 3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수출하는 그것도 수조 원대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자, 근데 한미약품 보시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미약품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습니까? 기술 수출을 했는데 베링겔 잉겔하임에 이걸 반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반환 의무가 없는 이런 것들이 마일스톤으로 뭐 1상, 2상, 3상 진행할 때마다 반환 의무가 없이 오롯이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고 이게 실적으로 지키는 그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서정진이 원격 의료 쪽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원격 의료 쪽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됐을 때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아니면 카티 세포 치료제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못 해드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종목에 대해서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 반도체 관련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강한 랠리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자, 이번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 주에도 움직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섹터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런 순환매는 짧게 나올 것이고 그런 순환매 흐름 속에서 바이오도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그리고 연초에 로봇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물려도 2차 전지에서 물려라.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면 투자자들이 송환정 대표가 한 명언 중에 하나가 물려도 2차 전지에서 물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럴 수 있는. 자, 그럼 자율주행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대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K-칩스법이 통과가 됐죠. 자, 이 완성차의 미래는 뭐가 될까요? 완성차의 미래의 하드웨어는 전기차라면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은 AI나 반도체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개척이 되면서 한국이 팹리스 2점 시대를 열어가게 되면 이쪽은 더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특히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또 플라잉카 이런 곳에서 미래형 환승이 된다. 그러니까 대전역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쪽을 플라잉카나 아니면 플라잉카를 타고 와서 자율주행 차를 타고 자신의 그 근무지까지 가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K-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 세제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세 부담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럼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올해는 3조 6천억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나 그 내년에는 매년 1조 3천억 원 이상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K-칩스법이 문턱을 넘어서면 국회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보류했던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에 지금 거의 다 된 P3 라인,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고 외관이 마무리되고 이제 클린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P4 라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용인의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반도체 기업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올라갔어요? 칩서법 통과됐는데 말이에요. 안 올라갔죠. 진짜는 따라오다는 거죠. 왜? 자, 우리 정부의 전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제가 DB 하이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을 자, 눌림목을 주면 공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삼성이 올라가겠습니까? 또는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겠습니까? K 칩스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은 크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강성부 펀드가 이쪽 지분을 뭐 7%를 매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죠. 과연 강성부 펀드가 야, 물적 분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야, 너희 자사주 좀 소각하고 이사가 독립적인 요건이 갖출 수 있게 좀 해. 안 하면 우리 행사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올라갔을까요? 그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 회사 가치는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 기업 가치는 6조 원 정도 돼. 파운드리 쪽은 4조 원, 그리고 팹리스 쪽은 2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팹리스가 뭐고 파운드리가 뭔지 헷갈리는데, 팹리스는 그냥 설계만 주로 하는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적은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공장은 없고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근데 이 회사는 이 두 가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팹리스나 또는 파운드리, 기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의 강점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강점을 갖는 이걸 매수를 해서 이게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매수를 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삼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주가는 탄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항상 우스갯소리로 강조를 해요. 과연 김중배 다이아 반지에 내 사랑 심순애를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수일은 순진한 마음으로 심순애를 사랑했지만 심순애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혹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빅마니들이 어떤 이슈와 재료로 시장을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진한 마음으로 실적이 좋아지니 어떤 재료가 있으니 올라간다? 그때는 이미 늦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를 꿰뚫고 저들이 매수할 때 밥상 딱 차려놓으면 그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잔치집 가면 국하고 밥이 나온단 말이에요. 국하고 밥이 나왔을 때 그때 딱 숟가락 들고 앉아서 딱 이제 먹고, 그 다음 끝까지 여음을 즐기면 어때요?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취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성부 펀드가 DB 하이텍을 노렸는데 우리는 그걸 선취매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안정된 DB 하이텍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좋은 전략을 드린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팹리스 2.0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이 이쪽이 70% 이상이에요. 근데 이쪽은 전 세계가 노리는 5G, AI,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스템 반도체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좀 집중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너무 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숙련된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월급 준다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정착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이제 많이 도와준다,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쪽이 커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AI와 자율주행을 이제 맞물려 간다는 거죠. 우리 정부에서 뭐 10조 원 팹리스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 IP 업체.
저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뭐 바닥권에서 제시해서 한 250% 움직였는데 이게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ARM을 삼성이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같은 업종이다.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팹리스 업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약간 탄력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이 그 팹리스 업체들이 자율주행 분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뭐 텔레십시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혜택, 라닉스, 픽셀플러스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도 순환매가 나오고 또 다른 쪽도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SFA나 또는 제주반도체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무료 공개 방송 찍어서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이번 주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차의 미래형은 하드웨어는 전기차라면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이다. 그럼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자율주행을 좀 봐야 된다. 근데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진작 좀 발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약간 좀 지연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머스크. 현실에서는 아이언맨, 근데 알고 보면 독재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머스크가 9년 정도 계속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의 특징이 원래 그래요. 거창한 사업 버전을 사업을 이제 공개해 놓고 현실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테슬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로 우뚝 섰고 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는 거죠.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머스크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머스크가 다 잘 되는 사업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값싼 태양광 지붕을 만들겠다는 솔라루프나 또 초고속 그 지하터널로 그 교통체증을 좀 없애보겠다 이런 보링 컴퍼니나 아니면 1000km 이상 고속열차 하이퍼루퍼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도 과연 의문부호가 찍힌다. 근데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들 이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GM이나 바이두나 많은 기업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하지 못했다고요. 뭐 현대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앞으로 좋은 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될 듯 말 듯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그것은 자율주행을 망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테슬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다른 기업들은 첨단 장치를 동원해서 자율주행을 추구한다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도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하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갑툭튀 이거 있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해서 근데 이 아이폰도 보면 카메라 그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이다 센서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미관상 안 좋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컨셉을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라이다를 이제 없앴습니다. 근데 라이다가 뭐냐면 레이저를 발사하면 이 반사돼서 오는 그 신호를 보고 이게 이제 모니터에 그 입체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저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하는 게 라이더인데 이걸 없앤다.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나 레이더만으로 오롯이 이걸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제 머스크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냐? 그게 아니고 레이더까지 이제 라이더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제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더를 제거할 때 보면 약간 괴짜 같은 일을 합니다. 이미 출시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예 이것을 먹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라이다도 안 되고 레이더도 안 되고 그리고 2022년도는 급기야는 가까운 장애물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도 이것도 완전히 없앴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각지대에 이게 카메라를 보호해 주는 건데 초음파 센서로 뭔가 파악을 하고 이것까지 없애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팬텀 브레이킹이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팬텀 브레이킹이 뭐냐면 주행 중에 갑자기 뭔가 급제동을 하게 되죠. 우리도 갑자기 이제 좌회전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차를 탁 틀었는데 못 봤는데 사각지대에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와요. 그럼 깜짝 놀라서 급정을 하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한 3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슬라는 라이드를 없애고 레이더를 없애고 초음파 센서를 없애면서 완전 자율주행을 더디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생각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야, 36만 테슬라 이용자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오토파일럿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 충분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보완해 주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옵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애플이 옵니다. 자율주행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지만 애플은 좀 합리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약점을 보였던 그쪽에 뛰어들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3월 달에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려 67대의 자율주행차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기야는 대만 윈과 야 우리가 라이다 센서 개발을 위해서 너희가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우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품 좀 대라. 그리고 폭스콘, 지멘스 여기하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안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발빠르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뭐 폭스콘이나 지멘스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네스하고도 이 폭스콘하고도 정식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 이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주식시장이란 그래요. 그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어떤 결과가 실현이 돼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애플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를 잘 봐야 되는데 여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LG 이노텍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큰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런 CIS나 TSI, 현우산업, AT테크놀루션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망쳐놨던 그런 자율주행 시장을 애플이 이걸 극복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드디어 현대차도 3단계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선이 회장님인데 직접 운전하면서 티타임을 즐기는 그런 게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자, 벤츠나 아우디 이런 데 밀렸던 현대차가 드디어 3단계 자율주행을 했습니다. 자, 기아가 EV9에서 손 놓고 달리는 자율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충전해서 500km를 달려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이제 대거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GT 라인에는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고속도로나 자동차 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운전대를 안 잡아도 돼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대를 잡아야 됩니다. 반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이 손을 놓고 있으면 갑자기 막 경고가 울려요.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이제 세팅을 해놔 일정한 항속거리를 세팅을 해놓고 자기가 이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차는 손을 안 잡고 있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 코너링을 할 때 보면 반듯한 도로는 잘 가요. 근데 자율주행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보면 바깥으로 차가 돈다면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드시 가요. 그러다 갑자기 여기서 잡아 당기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 끝에서 갑자기 잡아 당기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좀 불안해요. 불안한 감을 느낀다고요. 아무래도 손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현대차는 이것도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한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런 전기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 우리 시장은 좋아진다. 근데 이 자율주행은
미래차의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뭔가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도와줘야만 이쪽이 강해지잖아요. 근데 현대에 의해서 삼성이나 LG도 전장 사업을 넓힐 것이다. 자, 얼마 전에 그 삼성 그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진도준. 이제 여기에서 삼성의 어떤 자동차에 대한 야망을 읽을 수 있죠. 삼성이 완성차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할 필요는 없겠죠. 전장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애플처럼 거듭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외연을 확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 크기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율주행 범위를 점점 넓혀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LG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이 대기업들이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서로 이제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를 또는 부품사를 이렇게 협력 체계를 통해서 고도화를 시키고 또 전기차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성비 좋고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쪽이 강점을 갖냐면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쪽에 강점을 가져. 여기에 보면 뭐 자율주행이니까 여기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뭐 음악 감상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쪽에 이제 강점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강점이 있죠. 그래서 저 전장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 쪽에 드라이브를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을 인수했죠. 하만을 인수하고 CES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솔루션 레디케어를 희연했어요. 그러니까 졸음을 알고 있으면 자지 마세요, 자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이제 부산을 가는데 뒤에 제가 뒷좌석에 타고 있어요. 근데 운전자가 졸아요. 이렇게 깜짝 놀라갖고 제가 소리를 빡 지르면서 졸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차가 알아서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BMW 회장이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죠. 자, 얼마 전에 그 이주용 부회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삼성전기 중국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전기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는 2027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해보자.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대기업 투자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장도 개방을 했다는 이야기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라고요.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시차를 두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는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앞서 나갈 수 있고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하나씩 찍어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이 보이지 않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주도 누구도 아니라고 할 때 바이오주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을 앞서 나가는 송견지명으로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스트 파트너 상을 받았고 3월 달에 또 베스트 파트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누가 시장을 제일 잘 보냐. 그리고 주간 수익률이 계좌 수익률이 17%를 올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도 3월 달도 가장 잘 보고 4월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증권사에서 20 몇 명이 리서치 팀에서 발간하는 이 리포트를 제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장,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테마 섹터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오공주라는 별칭을 붙어서 오늘장 공략주에서 이제 세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데 다 상승 초기예요. 그린케미카, 이수화학 160% 올라가고 라운테크 100%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바이오랩이 한 40%. 이번에 바이오주 간다. 고바이오랩. 그다음 나노팀. 좋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포스코, 엠테, 이수화학은 제가 빨리 좀 다른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팔아서 그렇지 이런 뭐 160, 130, 100 이건 120이었죠.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수익률을 단번에 주간에도 16%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조용할 때 상승 초기에서 제시해드렸더니 슈팅이 나와서 한 40%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이 움직이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수처리 관련 이야기 했었죠. 지난번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반도체는 소부장보다는 이런 DB 하이텍이나 아니면 이런 그 새내기주들이 강점을 가져요. 그래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오가 움직인다. 그래서 고바이오를 제시를 해드렸죠.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잘 돼서. 자, 이런 종목들이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100%도 나오고 또 이런 종목처럼 뭐 상한가도 나오면서 100%를 한 7, 8일 만에 100%도 찍고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용한 상승 초기에서 발굴해서 오롯이 급등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이 좋다. 이런 종목들이 뭐 포스코 엠텍 그리고 아영씨가 바닥에서 잘 찍어준 이수화학은 160%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완배거, 투배거, 그 다음에 텐배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250% 올라가고 이건 한 400% 가까이 올라갔죠. 요즘에는 급등주가 속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 초기 종목을 잘 잡으면 이런 무거운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어때요? 지금 5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에서 텐배거가 나올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탄력이 둔화됐지만 뭐 300%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다. 다만 우리가 돈은 벌고 싶어도 투자는 돈을 버는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자꾸 오늘 올라간 거, 오늘 뭐가 올라갔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국고채를 보세요. 저는 무료의 공개 방송을 참여하세요. 그래서 무료로 상승 초기에 유망 종목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올라갑니다. 저에게는 리포트와 또 이걸 세력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비법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안 좋은 종목 많이 들고 계시죠? 이거 안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기분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소주 한 잔 드시고 딱 정리를 해버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이 제시해드리는 상승 초기 종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